겔프 로렌이라는 미래학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미래학자들이 많지만 과연 정말 미래는 누가 만드는 걸까? 제가 심각하게 한 5년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. 그래서 책도 많이 봤거든요. 뭐 이제 많은 책을 여러 번 읽었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. 그래서 복잡해도 보고 서양 음악사도 보고 미술사도 보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제 해서 좀 생각을 해서 이제 5년 만에 좀 뭔가 결론이 좀 맺어지더라고요. 그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엔지니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는 그런 기획자들 그런 사람이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다.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. 그럼 과연 미래는 누가 만드느냐? 미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. 그래서 지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지나고 있는 시대가 양의 시대에서 많이 만들어야 되는 시대에서 그 다음에 지뢰 시대,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게 기계 시대 아닙니까? 근데 이제 양의 시대 제가 예전에 이제 회사 들어갈 때 선물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. 너무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집에 많이 가져갔는데 이 가져가는데 맨날 고장 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많이 줘봐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이게 양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양의 시대를 지나고 정말 기술을 통해서 질을 올려야 되겠다. 질을 올렸는데 그래서 그 다음은 뭐냐? 이제 질 갖고도 부족하다 이거죠. 뭐 여기 뭐 I, X도 있고 뭐 있지만 어쨌든 그건 바로 이제 기계 시대다. 그래서 기계 시대는 이게 단순히 어떤 이런 어떤 그 컴퓨터 프로그램을 갖고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. 누가 프로그램 짜면 되니까. 그러나 이것이 예술품으로 지금 이제 미디어 아트가 되었을 때는 한 10배에서 100배 정도 이제 가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? 그걸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정말 이제 그 중요한 부분입니다. 그걸 저는 이제 커피를 통해서 한번 좀 고민해봤습니다. 커피. 사람들이 이제 커피 이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커피를 먹지만 저도 이제 커피를 좀 마시는데 저는 옛날에 믹스 커피를 많이 마셨습니다.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스타 X에 가가지고 좋은 커피를 마시더라고요. 원두, 뭐 라떼, 뭐 이런 마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아니 돈이 그렇게 많나? 100원만 원 마시고 뭐 자판기에 넣어 놓는 커피를 뭐 그렇게 비싼 데 가서 마시냐?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지금은 상당히 그 사람들 다 라떼나 이런 그죠? 모카나 또는 아메리카노 이런 것만 마시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이상하게 왜 이 기존의 어떤 커피가 잘 나갔는데 왜 이런 커피로 바뀌냐 이거죠. 특히 이게 비싼데 그 100원, 200원만 하면 마실 수 있는 커피가 왜 사람들이 3,000원, 4,000원, 5,000원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그 커피를 마시냐. 그리고 왜 이게 대중화가 되냐 이거죠. 다시 생각해보면 커피, 믹스 커피 만들던 사람들이 그 엔지니어들이 고민을 했어요. 고민하다 보니까 믹스 커피 이거는 더 이상 돈을 못 벌겠고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는 결국은 라떼다, 원두커피다, 아메리카노다. 우리 고민했냐 이거. 전혀 아니라는 거죠. 그죠? 믹스커피 만드는 사람 계속 고민한 게 봉지가 이게 뭐 좀 더 작게 뭐 할까, 설탕을 뺄까, 넣을까, 뭐든 이런 고민만 계속 한 겁니다. 엔지니어는 그 고민만 하는 거죠. 그죠? 기획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색깔을 노란 거로 할까, 빨간 거로 할까, 그죠? 그러나 막상 세상을 바꾼 거는 전혀 다른 곳에서 왔어요. 아메리카노 커피가 와서 저 스타가 오고 뭐 카페, 배 뭐 이런 데가 와서 정말 새로운 시장을 열어버렸잖아요. 정말 새롭게 이게 창조된다는 거예요. 이 새로운 창조는 과연 누가 하느냐는 거죠. 이제 커피 만들던 기존의 이 커피, 믹스 커피 만드는 사람 고민 많이 했을 거예요. 앞으로 무슨 커피가 나올까? 어떻게 하면 잘 될까? 아무리 고민하고, 걱정하고 생각해도, 죄송합니다.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. 그래서,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. 그리고 앞으로는 또 한 번 더 바뀐다는 거죠. 그게 루아 커피도 있지만 어쨌든 드립커피 시대로 간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확신을 하는데 앞으로 한 5년 한번 기다려보죠. 한 5년 후에는 이 드립커피가 모든 사람이 먹는다. 2만 원, 3만 원. 한 가격이 한 10배 뛰는 거죠. 100원, 200원에 하다가 이게 3,000원, 4,000원, 이제는 3만 원, 4만 원 뛰는데 커피 한 잔에 3만 원, 4만 원 된다는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대중들이 커피를 비싼 커피를 마시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. 왜 오느냐? 정말 그게 안 올 것 같아도 온다. 누가 그렇게 만드냐는 거죠. 이게 엔지니어나 기획자들이 하느냐? 그게 아니라는 거죠. 엔지니어들이 알았으면 믹스커피 만드는 사람이 이 카페 만들어야 되잖아요. 근데
안 됐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시대는 과연 누가 만드느냐?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에 있잖아요, 그죠? 저도 요즘 마시고 옛날에 생각할 때는 이 고급 술 와인이나 사케나 이런 거 마시면 비싸다. 아, 이렇게 비싼 것들이 장사 안 되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또 사람들이 그걸 찾는다는 거죠, 그죠? 100만 원짜리도 있대요. 그게 뭐 이렇게 특별한 데 가는 게 아니고 이 편의점에 또 편의점 말고 마트에 가도 그 100만 원짜리가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. 그 시대가 또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한 개 강한 맛을 좀 원하다가 그래서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먹어봤는데 이거는 맛은 다 똑같잖아요. 사실은 이름만 틀리고 브랜드만 틀리고 약간씩 틀리지, 그죠? 가격도 비슷하고. 근데 이런 시대가 또 온다는 거죠. 왜 이런 시대가 오냐는 거죠. 왜? 그죠? 이 사람들이 고민을 엄청나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시대가 오는 겁니다. 예, 좀 내가 말 잠시만요. 어쨌든 이런 것들이 뭔가 이게 비밀이다. 또 다른 예는 뭐 초콜릿도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하면 다 했던 이야기 같은데 저도 이제 초콜릿을 좀 별로 많이 먹는 건 아니, 달아서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저는 어릴 때부터 초콜릿이 항상 달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진짜 제가 얼마 전에 백화점에서 4개에 2만 원 하는 초콜릿을 5,000원짜리 하나, 많은 거 하나 먹었는데 이게 우리 애가 먹고 나서 초콜릿을 먹고 나서 이제 그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이제 4개 사고 하나씩 다 먹고 나니까 얘가 초콜릿 더 찾는 거예요. 옛날에 한 통에 5,000원 하는 초콜릿이 있습니다. 한 20개, 30개 들어서 그걸 하나 딱 먹더니 얘가 하는 말이 입 빼랬다고. 입맛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정말로 비싸고 이런 그 고급이고 명품인 것이 이게 어찌 생각하면은 그냥 비싼 게 아니라는 거죠. 이게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. 뭐가 다르다. 그죠? 저는 몰랐어요. 이제 몰랐는데 정말 그 일본에 가면 이 우동 국물이 이 한 마을에는 우동만 파는 가게들이 모여있는데 거기는 각 집마다 우동이 제각각입니다. 이 우동, 저 우동, 요 우동.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와서 그 비싼 돈을 주고 그 우동을 먹는다는 거죠.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이제 그런 시대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. 왜 갈까? 바로 그거는 이제 뭐 이런 의자에서도 알 수 있죠. 이건 이제 공산품은 아닌데 공산품 의자를 쓰다가 그 다음에 목이 아프다, 뭐 뒤에 뭐 베긴다, 뭐 그래가지고 뭐 별 의자가 다 나왔지 않습니까? 근데 이제는 의자 하나 100만 원, 뭐 이런 또 그런 시대가 또 오고 있다. 그래서 결국은 그런 시대를 만드는 사람은 엔지니어나 기획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애호가라는 겁니다. 커피 애호가. 커피 애호가들이 커피의 미래를 내려가요. 정말 어찌 생각하면 상당히 아닐 것 같은데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그 방향으로 미래를 끌어간다. 그래서 그 애호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커피에 정말 중독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뭐를 좋아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면은 미래가 보인다. 근데 애호가들 중에서 가장 대단한 애호가들이 저는 아티스트, 예술가들. 예술가들은 뭔가 그 감성, 남이 못 가지는 감성을 가지려고 정말 노력하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바로 애호가 중에 애호가. 그래서 예술가들의 활동. 그 다음에 또 다른 애호가가 있습니다. 바로 과학자. 우리는 과학이 좀 발달 안 하잖아요. 과학이 발달 안 하고 과학 그거 했으면 하냐 뭐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렇지만은 이제 앞서 나가야 되는 더 퍼스트로 가야 되는 지금까지는 이제 따라가는 시대였지 않습니까? 따라가는 시대에서 앞서가는 시대. 그걸 위해서는 정말 기술의 애호가. 기술보다 더 뭔가를 찾고 갈구하고 배고프더라도 하는 그 과학자들.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을 바꿔나갑니다.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애호가. 그 중에서도 예술가. 그 중에서도 과학자.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산업의 미래, 기술의 미래를 이야기할 거다.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화기도 제가 뭐 전화기 같은 데 연구를 하고 있지만은 유선전화기, 핸드폰, 그 다음에 뭐 이런 이야기 좀 나오는데 그 다음 뭐냐? 이것만 딱 고민하면은 안 나온다는 거죠. 이것만. 물론 이것만 고민 자꾸 하면은 뭔가 뭐 이 안에서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것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 다음 거, 우리 답은 아니고요. 어쨌든 이런 것들을 고민하려고 그러면 예술가들을 좀 만나는 잘 아는 그림이니까 보고 가면은 그 이제 과거에 이제 사실주의가 나와서
정말 그림을 더 정확하게 그리려고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는 잘 아시겠지만 그림이 점점 희미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거죠. 그거는 이유는 이제 그림을 더 잘 그린다는 것보다는 보는 사람의 감동을 줍니다. 바보야 감동이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? 잘 그리는 게 아니고 감동이죠. 해돋이 같잖아요. 해돋이 타운이 아니고 해돋이의 느낌이 오는 거예요. 그 다음에는 더 나빠지거든요. 더 나빠져서 그림도 아닌데 근데 이 키스하는 이 장면이 이게 뭐 제일 비싸다고 하더라고요. 피카소 그림보다 더 비싸고 팔지도 않고 비엔나의 국보로 되고 있다는 거예요. 저는 키스를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하는 게 있을까 싶습니다. 정말 키스 그 느낌이잖아요. 에메랄드 같기도 하면서 뭔가 이게 찌릿찌릿하면서 뭐래 어떤 이거 이상 키스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새로운 것을 찾고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이 정확해지는 게 아니고 점점 이런 그 어떤 뭔가 그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이런 애호가 작가들의 방향으로 흘러간다. 그래서 앞으로 기술도 그런 방향으로 좀 흘러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과학도 뉴턴 과학에서 이제 양자역학, 그 다음에 요즘에 촉권 이론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는 이제 이런 연구를 좀 하고 있거든요.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공부를 좀 많이 하면서 이 양자이론이라는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. 박사까지 막 하면서도 양자이론이 뭐냐, 뭐 원자, 분자 레벨에 들어가서 이상한 그런 거는 과학책이나 쓰고 과학자들끼리 그냥 뭐 농담도 없게 하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 논문 내고 뭐 억셉트 해주고 뭐 서로 그냥 장난치는 거지 무슨 양자역학이 필요한가. 그러나 앞으로 21세기 지금 우리 사업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게 양자이론입니다. 우리가 가야 될 길 딱 제가 보기에 두 개거든요. 컨텐츠를 이제 해서 제품에서 그 컨텐츠 문화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소프트 사업 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재료입니다. 재료가 없잖아요. 다 일본에서 한 70%에서 90% 다 수입하지 않습니까? 이 재료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양자이론입니다. 그래서 그 양자이론이라는 것이 결국은 과학인데 이 과학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공간을 좀 보여주는 그런 거였어요. 지금까지 생각해보면은 만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것을 보고 현미경을 통해서 정말 깊은 것을 봤지 않습니까? 근데 이 과학이 앞으로는 시간축을 도전한다는 거예요. 우리 사람이 생각할 때 지금 미래하는 사람들 많습니다. 레이 커즈와이 같은 사람들 구글하고 같이 미래하는데 내가 예측하는 정도로 예측이 되겠지. 내가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거, 그죠? 30분 후, 1시간 후, 한 달 후, 이 정도 어렴풋이 되겠지. 오랜만에는 내가 뭐 어느 정도 되겠고. 그러나 과학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예술, 아티스트의 감성을 이해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정말로 10년을 그야말로 아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왜냐? 우리가 지금 토성, 목성, 아까 잠시 이야기 나왔지만 천왕성 안 보이잖아요. 근데 과학은 정확하게 걔가 어디에 있고 언제쯤 어떻게 된다는 정확하게 예측하지 않습니까? 미래 예측도 마찬가지입니다. 개인이 내가 생각하는 내 미래 예측 못하지 않습니까? 예측해도 그냥 30분, 1시간 기껏해 이런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과학을 사용하고 예술에 대한 아티스트에 대한 그 감성을 이해하게 되면 정말로 1년, 10년 그야말로 상당히 정확한 레벨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자들인데 어쨌든 이 양자이론이라는 게 저는 이제 우습게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이 재료 예측, 재료를 디자인하는데 양자 예측이 상당히 중요하고 엄청나게 중요하고 이 물성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이 이론을 가지고 파악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반도체라는 건 이제 실리콘으로 많이 했는데 이제 실리콘 이후에 새로운 반도체를 찾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양자 이론을 베이스로 해서 나옵니다.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 양자 이론이라는 게 나왔고 과학자들이 그런 걸 갖고 장난을 치고 있을 때 저 사람들 뭐 접식이 좋아서 커피 애호가들이 드립커피 마시고 루악 마시고 야 맛있다고 그 와인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죠? 700만 원짜리 와인 먹고 싶어가지고 혼자 다 먹기는 너무 비싸니까 200만 원을 내고 7명 모여가지고 그게 마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 애호가들이 그 한 잔 마시고 200만 원 그때 잠시 커피 와인 요즘도 아니고 한 잔 마시고 내는 그런 이 애호가들의 세상이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연다. 그래서 양자이론 하는 사람들, 보호나 그죠?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미래를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이론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이 사이언스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예측률을 높이는 것은 모델링과 시뮬레이션, 이 사이언스에 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는 빅데이터.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제
수학적인 것, 과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트위터 상에서 어디에 감기가 일어날 거다. 구글의 데이터를 잘 분석한 거는 LA에 앞으로 감기가 독감이 유행해서 사람 몇 명 정도 죽을 것이다. 다 지금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이 시대가 오고 있고.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가감하게 생각해 볼 때 지금 양자 이론이 있고 뉴턴 이론이 있는데 그 중간을 잇는 이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어떤 물질의 특성을 알고 그 물질이 만들어지면은 예를 들면 배터리 같은 거, 우리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에 지금 그 볼테이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지금 볼테이지 우리가 하는 쓰는 게 볼테이지가 있는데 이거를 양자 이론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떤 수명이라든지 정말 더 정확한 것을 예측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약합니다.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마 촉근이론, 아까 이제 리치하면서 도는 끄는 소용돌이 이런 이론들이 아마 이 사람들 정신없이 있으니까 또 옛날에 양자이론을 욕했듯이 촉근 이론 그거 좀 하지 마라 제발 돈만 쓰고 있는 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또 애호가들이 하고 있으니까 뭔가 앞으로 사고를 치지 않을까 예측을 해요.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미래는 애호가들만 그래서 애호가들이 마시던 그 커피가 되고 과학자들이 꿈꾸고 연구하는 그 양자이론 아무 쓸데없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 사업에 필요한 재료를 디자인하는데 에센셜한 이론으로 좀 사용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엔지니어나 기획자가 생각하기에 내가 하는 거 좀 더 잘해볼까 이렇게 해서 해봐야 커피 그게 해봐야 그 수준에서 봅니다. 그래서 물론 내가 엔지니어나 내가 기획자면 그럼 나는 미래하고 상관없겠다. 그건 아니죠. 그 사람들은 이제 아티스트를 만나고 사이언티스트를 만나고 커피 애호가를 만나고 와인의 및 정신 이렇게 해서 700만 원짜리 와인 마시는 사람이 더 많다. 그래서 그 사람들부터 우리가 좋은 정보를 얻고 그래서 같이 미래를 예측하고 특히나 과학이라는 도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론을 이용하는 미래를 정말로 잘 예측할 수 있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바탕으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데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결론입니다. 그래서 정리할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 가고 있듯이 앞으로 미래는 배우가 좀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이게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이야기할 게 아니라 사실 좀 한 수씩 배워야 되는데 일부러 오늘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모임이 사실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좀 송인혁도 계시고 이게 양수인 건축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같이 좀 모여서 토론도 하고 진지하게 좀 아이디어도 교환하고 그런 어떤 기회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제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.